피부 회복 솔루션. 안녕하세요. 닥터윤입니다. 오늘은 선크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은 피부 손상의 원인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의 중요성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자외선 차단제에만 의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잘 모르고 쓰시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더구나 손상된 피부에서는 자외선 차단제에 포함된 여러 성분들에 의해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하여 피부가 더욱 안 좋아지는 결과도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지금 피부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차라리 선크림 사용을 중단하실 것을 권합니다. 여러 방송과 인터넷에서 자외선 차단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외선 차단은 중요하지만 그게 선크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를 살펴보면 자외선 차단을 위해 우산, 옷, 모자, 선글라스 같은 물리적인 차단법을 이용하거나 선크림을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 차단 방법들은 설명이 간단하고 명료한 반면 선크림은 복잡하고 여러 조건들을 많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선크림은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물리적 차단 방법과 같이 쓰는 게 좋다고 나와 있고요. 결국 선크림보다 더 쉽고 효과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많기 때문에 선크림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FDA 권고사항을 보면 선크림은 6개월 이하 아기에게는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 자외선이 강한 시간에는 햇빛이 닿지 않도록 그늘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옷으로 가려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도 피부 장벽이 손상된 문제성 피부라면 저 아기 피부처럼 매우 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크림 대신 쉽고 안전한 물리적인 자외선 차단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손상된 피부가 좀 더 빨리 개선될 수 있을 거예요. 선크림을 어쩔 수 없이 써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선크림, 즉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 등장하는 용어들을 살펴볼게요. 유기자차와 무기자차. 선크림은 유기자외선 차단제, 유기자차와 무기자외선 차단제, 무기자차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유기자차를 사용한 선크림은 화학 성분이 자외선을 흡수하여 소멸시키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발림성이 좋고 백탁 현상이 적기 때문에 단독으로도 많이 쓰이고 다른 종류, 특히 메이크업 제품에도 복합 기능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점은 자외선을 흡수한 후 발생하는 열과 화합물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무기자차는 무기화합물이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특성을 이용한 거라 피부 자극이 적긴 하지만 발림성이 떨어지고 백탁 현상이 있어서 미용 목적으로는 잘 안 쓰이고 있습니다. 간혹 발림성을 좋게 하기 위해 나노화시키거나 유기자차와 혼합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무기자차보다는 유기자차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SPF와 PA. 피부와 밀접한 자외선은 UVA, UVB가 있는데 UVA는 피부의 노화를, UVB는 화상을 유발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SPF는 UVB, PA는 UVA에 대한 차단을 의미하지만 보통 SPF는 차단 강도를, PA는 차단 지속 시간을 나타내는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죠. SPF는 15, 30, 50, 50 포지티브, PA는 1 포지티브, 2 포지티브, 3 포지티브, 4 포지티브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이 수치가 높은 것이 좋다고 대부분 알고 계시죠? 물론 차단 효과와 지속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SPF 50이 15인 제품보다 한 3배 이상의 차단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15는 93%, 50은 98% 정도의 차단 효과 지수를 보입니다. 생각보다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PA는 포지티브 하나당 2시간 정도 지속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2시간 이상 햇빛에 나가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PA3 포지티브 이상은 좀 과한 면이 있죠.
그럼 문제성 피부는 어떤 선크림을 써야 하는지 콕 집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선택해 보세요. 성분은 무기자차로, SPF는 15에서 30, PA는 1 포지티브나 2 포지티브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얼굴 기준으로 500원 동전 정도의 충분한 양이 필요하고 외출 직전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덧발라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햇빛 노출이 2시간을 넘는 경우, 수영하거나 땀이 난 경우,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낸 경우에도 덧발라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이 끝나고 실내에 들어오시면 선크림은 바로 제거해 주시길 추천드릴게요. 세안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 선크림의 최대 효과는 단독 사용이 아닌 다른 물리적 차단 방법을 병행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성 피부에 굳이 선크림을 발라야 할지는 여러분이 현명하게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담으로 요새 예쁜 모자나 양산이 많잖아요. 선크림 대신 이런 걸로 피부도 보호하고 패션도 업그레이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보습제도 알아봤고 선크림도 알아봤으니 다음 시간에는 메이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